무려 98%의 확률로 인생을 해킹하세요. 실패를 등지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길 가던 사람들을 붙잡고 꿈을 물어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꿈을 말하면 돈을 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그 도움에 따른 대가 또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퍼줍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사이먼 스퀴프. 현재의 모습과는 다르게 15살 노숙자로 시작해 1조 원에 가까운 자산을 자수성가로 이룬 사이먼. 그리고 그런 그의 성공 뒤엔 엄청난 스토리와 분명한 그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98%의 사람은 인생을 해킹하고 돈과 성공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현재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새롭게 바뀐 이 방식을 따라만 하세요. 이렇게 조언하는 사이먼. 이번 영상에선 짧은 그의 스토리와 그가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긴 특별한 인사이트와 조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이먼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15살 아버지가 눈앞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집에서 내쫓으셨죠. 그렇게 15살인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에 내쫓겨 노숙자 신세가 됐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업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가 태어나고 자란 영국에서는 15살이었던 사이먼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할 수 있던 일인 사업을 시작했죠. 그의 첫 사업은 잔디를 깎는 조경 사업이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집 문을 두드리며 잔디를 관리해준다고 손님을 모았죠. 그렇게 아주 작게 시작한 사이먼.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잔디를 잘 깎지도 않았어요. 조경에 대해선 아는 게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그런 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업을 어린 나이에 배우기 시작했고 혼자의 힘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던 상황 속 모든 걸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 고객을 만나고 또 돈을 벌었을 때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힘든 일들이 행운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내쫓은 일도, 제가 갈 곳이 없어 돈을 벌지 않으면 노숙자가 되도록 만든 상황까지도 모든 게 행운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전 한순간 모든 걸 잃었던 아이에서 필요한 모든 걸 직접 얻을 수 있는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이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경 사업 이외에도 호텔에서 빈 방을 안내해주는 사업, 그리고 컨설팅 사업 등으로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성공은 단순하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공이 반드시 필요할 때 이루어집니다. 저는 사업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고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즉 저의 성공은 원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됐기에 반드시 필요했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는 21살에 사업을 매각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에 쥔 뒤 홍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9개월 동안 영국을 떠나 있으면 사업 매각에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고 또 홍콩에 있는 자신의 친구가 그의 인사이트를 나누는 컨설팅을 주선해줬거든요. 그는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홍콩에 가는 저를 말렸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건 어려운 일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없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얻을 건 없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전 운명을 믿기에 그곳으로 갔고 또 어려운 일들을 해나갔어요. 그렇게 시작한 새로운 그의 도전. 물론 주변 모두가 했던 조언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사이먼은 수많은 실패를 마주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넘어졌던 상처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정말 허접하게 잔디를 깎으며 시작했던 첫 사업이 없었다면 이후에 시작한 제 모든 사업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하나 모든 도전들은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스쿨보다 좋은 게 자신의 사업을 반년만 해보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세상을 빠르게 배우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는 18개의 사업을 도전했고 현재 그의 추정 자산은 조 단위에 이릅니다. 하지만 아직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사이먼. 그는 자신처럼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기고 싶은 메시지로 3가지를 뽑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 메시지, 세상이 가르치려는 교육을 버려라. 그는 이 문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 교육 시스템이 추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고등교육이 무료가 된 이유는 그 교육을 위해 누군가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기부하는 기득권층은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법이 아닌 일하는 법만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생각하는 법은 배우지도 못하고 누군가에 고용되어 일을 하는 법만을 배워요. 그럼 세계 최고의 리더들의 자녀들도 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가르침만 받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자녀를 다르게 가르칩니다. 즉, 의사나 변호사가 될 게 아니라면 대학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는 사이먼, 그리고 그는 예시로 암기식 교육을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거나 읽은 책들을 일일이 살펴보며 엄청난 시간적, 육체적 노동을 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컴퓨터와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원하는 정보를 손가락만 움직여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암기를 강요하는 교육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인터넷 혹은 AI를 통해 검색을 할 때 어떻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찾는지, 혹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그 정보를 검토하는지를 배우는 게 단순 암기보다 필요한 교육이 될 겁니다. 사이먼의 두 번째 메시지, 시작이 어려운 일을 하라. 그는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언제나 위기, 고통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니 항상 시작이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세요. 예를 들어 사업은 시작이 어렵지만 갈수록 쉬워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건 시작이 쉽지만 갈수록 어려워지죠. 그렇기에 인생 속 수많은 도전 앞 어려운 도전을 먼저 해나가세요. 그렇게 위기와 고통을 마주할 때 삶의 목적이 찾아지고 인생이 쉬워질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사이먼의 세 번째 메시지, 당신이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인생의 98%는 해킹이 가능하다. 인생에서 바뀌지 않는 건 단 2%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당신이 태어난 곳이죠. 그건 그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부와 성공을 얻을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져요. 그렇기에 그 2%는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예외는 존재해요. 마이크 타이슨은 정말 최악의 동네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2살 때 가정을 버리고 떠났죠. 어머니는 16살 때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행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영향으로 인해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불행은 시간이 지나며 행운이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마주치는 것이 행운이든 불행이든 그 사건 앞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부와 성공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사이먼은 인생을 해킹하기 위해서 더 큰 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나눴죠. 첫 번째는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정하기. 그는 말합니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할수록 행운은 더 큰 확률로 당신을 따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하는 게 더 큰 부와 성공을 이루게 만든다면 최고 부유층은 24시간을 꼬박 일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고용하며 열심히 일하기보다 자신이 감싸 안고 가야 할 위험도를 높여요. 즉, 열심히 일한다고 더 큰 운이 찾아오는 건 세상이 가르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운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할 때 찾아오니까요. 운을 끌어당기는 사이먼의 두 번째 방법,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알아라.
이 부분은 사이먼이 길거리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는 세상 사는 모두가 각자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이란 목적지에 닿길 바라죠. 지금 당신의 인생 속 미션, 목적, 성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 목적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목적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사이먼, 그는 세계적 부가 모이는 두바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꿈을 물었을 때와 자신이 사는 영국에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두바이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자신의 꿈을 말하더군요. 그들은 정확히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미 꿈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소수의 사람들에게선 접어두려던 꿈을 다시 일깨우는 순간이 됐죠. 그렇게 제가 그들의 꿈을 묻고 또 도와주며 일어나는 걸 볼 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꿈을 묻는 영상을 찍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그 위력은 너무나도 대단하죠. 데이지라는 여성은 사이먼이 꿈을 물었을 때 베이커리를 차리는 것이 꿈이라고 했고 사이먼은 그의 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틱톡에서만 4,200만 뷰가 나왔고 27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죠. 또한 댓글에도 엄청난 응원들이 있었고 그렇게 데이지는 잊혀가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죠. 그 행복을 옆에서 함께 만든 사이먼은 이 일을 계속 해나갈 거라고 말합니다. 꿈을 저버렸던 사람들에게서 다시 빛나는 눈빛과 또 그 영상을 통해 용기를 얻고 자신의 꿈에 다시 불을 지피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기에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속 그의 인사이트를 얻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꾸준히 나아가게 하는 무언가를 찾으세요. 매일 아침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꾸준히 나아가야만 하게 만드는 이유를 말이죠. 제가 나눈 이 메시지 속에 인생을 해킹하고 행복하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 방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 사이먼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세상이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도록 생각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이 어려운 일을 해나가며 더 쉬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열심히보다는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며 원하는 목적지로 나아가는 게 나에게 올 수 있는 행운을 극대화한다는 그의 조언. 물론 짧은 이 영상 속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삶 속에서 98%의 변화 가능성을 볼지 혹은 2%의 바꿀 수 없는 확률 속에 자신을 가두고 어제의 나처럼 살아갈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영상의 끝,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건 분명 가슴 깊숙이에는 남아있기보다 변화의 선택을 원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 바뀌길 선택하세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남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 이제 고민하지 말고 이것부터 따라해라. 터닝포인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 댄마텔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자수성가 1000억대 부자의 유일한 후회이자 더 빠른 부를 만드는 13가지 철칙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끝, 여러분은 쉽게 배울 수 없는 부자의 진짜 사고방식을 느끼실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조금 멀리에서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자 내가 후회하지 않는 결정 중 하나이다. 주변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점점 멀리에서 바라보는 것. 그들은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항상 나를 응원해줬고 좋은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에너지,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내가 나아가는 곳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난 그들을 먼 발치에서 응원했고 사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전보다 느리게 보낸 답장, 그들의 초대에 거절을 하는 걸로 이어졌고, 그렇게 거리를 두는 결정들을 해나갔다. 사랑하고 아끼는 그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는 나의 에너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기분과 감정, 그리고 동기부여는 내가 아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에 한 번뿐인 인생, 더 나은 최고의 나를 위해서 나는 그들을 조금 멀리서 아끼고 사랑하기로 했다. 그리고 만약 당신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서 아껴줘도 된다. 인생의 비극은 완벽을 쫓을 때 시작된다. 이 문장을 대변하는 수많은 격언들이 있다. 그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완벽함은 미루기라는 변명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문장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완벽을 쫓는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하려던 도전을 늦추는 겁쟁이가 되고 만다. 이걸 시작하면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해서, 만약 준비 없이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변명에 불과하다. 내가 오래전에 배운 인생 속 진리 중 하나는 남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 즉, 당신의 도전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절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들은 당신의 그런 도전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냥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만약 첫 번째 도전이 부끄럽지 않다면 그 뜻은 당신이 너무나도 오래 미뤄왔다는 뜻이다. 첫 도전은 부끄러워도 된다. 아니, 쪽팔려야만 한다. 처음은 10명에게, 다음은 100명에게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는 빠른 도전을 이어가라. 아니면 당신의 인생에 남는 것은 후회뿐일 것이다. 남들을 도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위치에 자신 먼저 일으켜라. 물론 이 문장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고, 혹은 욕심이 많으면 놓치는 게 있지 않냐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를 말하자면 마약 중독에 빠진 후 열심히 재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나의 위치에 친구들을 도와야겠다. 하지만 오히려 그 행동은 역효과를 불렀다. 내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려 했던 나는 다시 중독에 빠졌다. 그리고 그때 나의 멘토들은 하나같이 이런 조언을 나에게 해줬다. 너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라. 물론 그때의 나도 그들의 조언을 들으며 내 자신이 너무나도 이기적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위치에서 돌아보니 상황은 달랐다. 왜냐면 내가 인생 속 배운 교훈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돕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까이 지내며 비슷했던 내 과거와 현재 지금의 내 모습, 그리고 그들의 위치를 돌아보며 능동적으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을 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나는 그들이 도움의 손을 벌렸을 때 재정적으로, 능력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만약 최고의 내가 아닌데 남을 도우려 한다면 가라앉는 두 대의 보트가 발버둥 치는 것과 같다. 남을 돕지 말고 스스로를 먼저 일으켜 세워라. 길게 보면 성공보단 실패가 값질 때가 많다. 정말 아이러니한 문장이지만 사실이다. 약간의 비유를 섞어 설명하자면 실패는 신이 당신을 저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당신에게 맞지 않은 길을 갔기에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실패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 부분을 그 시점에선 알 수 없고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앞서갈 당신은 달랐으면 한다. 실패의 시점에서 이 부분을 느꼈으면 한다. 그 사실 하나가 다름을 만든다. 실패는 신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나를 위한 더 완벽한 길을 가리키는 계시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순간들은 연결되지 않는 점처럼 보이지만 과거를 돌아봤을 땐 점들이 아닌 하나로 연결된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인다. 지금의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당시엔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지만 돌아보니 모든 게 완벽 그 자체이다. 너무나도 적합한 타이밍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 신의 형벌이 아닌 축복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세상엔 세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다. 이유, 일시, 평생. 모든 인간관계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항상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 첫째는 나에게 배움, 도움 등 무언가가 필요했기에 그 이유를 채워주기 위해서 친구가 만들어진다. 둘째는 내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계절처럼 스쳐 지나간 친구들. 굳이 그 사람들과 계속 친목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모두를 끌고 갈 만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담아야 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인 평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람들이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껴지는 이 사람은 평생 가야 할 사람이다. 직감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에게 힘을 주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당신이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대개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손가락이 5개 뿐인 것처럼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다. 당신이 빈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평생 친구는 들어올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괜한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도 된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들만 인생에서 커진다. 많은 사람들은 큰 돈을 가지길 원한다. 그리고 돈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할까? 나는 적어도 하루에 서너 번은 내 목표를 보고 스스로를 항상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그러니 일상 속에서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장애물이나 실패가 찾아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불평이나 짜증을 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불평과 실망감도 집중이기 때문이다.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노력하라.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당신이 어떤 삶을 살든 어느 위치에서 태어나게 되든지 세상 모두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다. 절대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 고통에 대해서 고독함 혹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왜냐하면 고독함과 괴로움은 목적이 불분명할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고통에 머무르거나 주저하지 않고 계속 행동을 통해 나아가면 괴로움과 고독함이 들어찰 새가 없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스스로가 왜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괴로워지고 고독해진다. 특출나고 싶다면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댄, 너는 뭘 하든지 너무 과해. 왜 항상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럼 너는 가서 일반적인 걸 찾아. 항상 나는 적게 혹은 조금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남보다 더했고 크게 나아갔다. 인생 속 특별함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남들이 쉽게 살지 못하는 엄청난 삶은 그들과는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남들이 잘 때 운동을 하며 남보다 더 일찍 일을 하는 등 일반적인 사람들이 과하다고 싶은 정도가 특별한 인생을 사는 시작점이 된다. 큰 삶을 원하면 남과 다르게 크고 특별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남보다 과한 행동을 하면서 절대 그들에게 미안함을 가질 필요도 혹여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습관들이 기회 앞 그들과 당신의 다름을 만들기 때문이다. 성공을 위해선 그 누구도 바뀔 필요가 없다. 오직 당신만 바뀌면 된다. 이 말이 조금은 어렵게도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인생이라는 경주 속에서 당신이 앉고 싶은 자리는 운전석인가 조수석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석을 주변 사람들에게 내어주곤 한다.
부모님이 조금 더 도와줬다면, 내 배우자가 더 열심히 해준다면, 누군가가 나를 이끌며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그런데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누군가가 성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 아무도 동의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원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내가 바뀌면 모든 것도 서서히 바뀔 거라고 믿을 때 당신은 인생의 운전석에 앉게 된다. 존재하는 모든 통제권을 거머쥐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잊지 마라. 그 자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자리다. 모든 조언과 피드백이 좋은 건 아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서 넘어가야 한다. 세상엔 두 가지 조언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피드백과 나에게 독이 되어버리는 조언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해라. 나에게 조언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런 말을 왜 나에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조언을 내가 행동에 옮기면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물론 그들의 조언은 당신이 잘 되길 바래서 더 큰 성공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조언을 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해본 적도 없는 일에 관해 조언한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의견이고 달콤하지만 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하자면 당신의 적이 실수로 섞은 설탕은 문제되지 않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실수로 독약을 섞는다면 당신이 쓰러지는 건 후자의 경우다. 의견이 아닌 조언을 따르며 그들이 진정 당신의 성공을 원하는지 확인 후 그 조언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습관을 들여라. 불편함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다. 나는 그 어느 때든지 불편함을 느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이건 분명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즉,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이건 성장의 느낌이라고 세뇌시켜버린다. 실제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불편함은 나침반이다. 창의력과 혁신이 죽는 곳은 안일함 앞이다. 이 철칙은 다른 문장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누가 시킨 일을 그대로 변화 없이 이어가는 건 혁신이 자라나지 못하는 황무지를 만든다. 누군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선 지금껏 존재했던 틀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주어진 것 밖에서의 시도가 필요하다. 과학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용어도 있다. 로컬 맥시마. 산의 정상에 올라 더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내리막길을 반드시 지나쳐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의미를 가진 문장이다. 과학은 그렇게 계속 발전한다. 편안함과 안주함 없이 경사를 오르고 내리며 항상 전에 없던 무언가를 찾아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선 남들의 오해를 산다. 여태껏 없던 부분을 시도하는 당신에게 사람들은 처음엔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다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또다시 오를 때 그 끝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경험 속에서 가장 큰 배움이 일어난다. 즉, 안주함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당신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다.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내리막으로 나아가라. 평야가 아닌 굴곡에 살아라. 당신의 성공에 모두가 박수를 치진 않는다. 그래도 괜찮다. 그곳으로 나아가라. 나 자신이 성공에 살다 보니 느낀 건 이곳에 진정한 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들의 의견은 상관없다. 나의 성공에 박수를 쳐주더라도 혹은 뒤에서 나의 험담을 하더라도 나는 진정한 나를 알므로써 행복하다. 그리고 나를 욕하던 사람들은 느낀다. 그들이 사는 삶, 원했던 삶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내가 이룬 성공만이, 나 자신만이 진실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니 남들이 뭐라 하든 괜찮다. 그리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당신은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이다. 저번 영상에 이어진 댄의 철칙이 어떠셨나요? 성공과 행복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직접 생각하고 써내려갈 때가 변화의 진정한 시작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 속에서 접하게 된 몇 가지 문장들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1년 안에 37배 성장하는 검증된 방법을 지금 당장 따라하세요. 현 시대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멘토들을 만나고 또 직접 대화를 하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까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 자수성가를 이룬 사람은 도대체 그들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이해했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완벽한 답을 던지는 그레이스 베벌리라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20대 중반인 어린 나이에 자수성가를 이룬 그녀. 실제로 그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무려 3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현재 그레이스의 자산 규모는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성공의 이유가 다양한 책을 읽으며 멘토들을 통해 배운 스토리와 방법론을 자신의 일상에 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신의 팟캐스트 채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멘토들과 대화를 하며 그 인사이트를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죠. 이번 영상에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자수성가로 만든 첫 출발점, 습관을 만든 세계적 멘토의 인사이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레이스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개인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이자 각자 다른 삶을 사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단 하나, 우리가 가진 습관 말고는 없습니다. 즉, 가장 올바른 습관을 과학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이렇게 습관의 중요성을 말한 그레이스, 그녀의 성공을 만든 인사이트는 제임스 클리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목표가 아닌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녀는 말합니다. 목표에 대한 중요성은 인류에게 수백 년, 아니 수천 년간 전해져 온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데도 목표를 달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비교적 최근 제임스 클리어의 인사이트가 정말 제 인생을 한순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한마디예요. 목표가 아닌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라. 시스템 없는 목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개인의 인격은 그 사람의 행동이 만든다. 더 큰 성공과 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사람이 되려거든 마인드셋보다는 행동을 먼저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이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완성해야 하는 건 목표가 아니라 성취 가능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다. 마지막에 그가 나눈 문장처럼 성취가 가능하고 또 내가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지속되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행동들 중 무려 43%는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해온 행동들, 무의식 중에 나왔던 습관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또 고쳐간다면 우리의 내일은 오늘과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런 접근법을 가지는 것은 마인드셋을 고쳐야 성공한다라는 멘토들의 메시지보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능한 도전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인드셋은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 우리의 행동과 습관은 조금만 신경 쓴다면 보이고 또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매일 1%씩만 더 나아진다면 1년 후 우리는 무려 37배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37%가 아니라 3700%나 말이죠. 그러니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는 마인드셋보다는 매일 나도 모르게 해온 행동, 습관들을 먼저 시스템화하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도대체 어떻게 습관을 시스템화해야 하는 거지? 그레이스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습관을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습관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순서를 이해해야 해요. 그 4가지 순서가 우리의 모든 습관을 통제하거든요. Cue, Craving, Response, Reward. 신호, 열망, 반응, 보상. 가장 첫 번째인 신호에 대해 설명하자면 외부 혹은 내부의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두뇌에 도파민을 분비하고 싶게 만드는 일종의 신호가 보내지는 걸 뜻하죠. 두 번째 열망은 첫 번째 신호에 대한 반응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이 열망을 느끼는 순간을 모든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했죠.
예를 들어 담배 연기가 신호라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고 싶어지는 열망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담배를 피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피하려는 그런 반대의 열망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는 반응입니다. 쉽게 말해 신호와 열망을 통해 전해진 생각을 행동에 옮기며 실제로 습관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상은 행동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기분 혹은 자극을 뜻하죠. 특정 행동을 하고 나면 도파민이 분비되니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이 행동이 계속되는 습관이라는 사이클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인 신호와 열망은 이어질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마지막 반응의 이유는 보상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게 되죠. 즉, 우리가 가장 과학적으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선 이 습관의 4가지 순서를 이해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레이스는 실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하루를 보냈을 때 가장 자랑스러웠는지를 혼자서 생각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가 찾은 답은 하루의 끝, 미리 정해둔 모든 할 일 목록에 체크 표시를 했을 때였죠. 반대로 자신이 정말 한심했던 하루는 할 일들의 목록도 만들어 놓지 않은 채로 하루를 시작해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했을 때라고 했어요. 즉, 그녀는 제임스 클리어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느끼는 보상인 할 일 목록을 찾았고, 그렇게 하루를 계획하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또 나쁜 습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포기를 하곤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제임스 클리어는 이런 조언을 남겼죠. 가장 먼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인 신호를 최대한 쉽고 분명하게 만들고, 두 번째인 열망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그리고 세 번째인 반응은 최대한 하기 쉽도록 만들고, 마지막 보상은 최대한 만족스럽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대로 신호를 보이지 않도록 만들고, 열망은 매력적이지 않게, 그리고 반응은 하기 어렵게 만들고, 보상은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임스의 조언을 예로 들자면, 만약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항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책을 두거나 혹은 핸드폰 바탕화면에 그 분야에 대한 팟캐스트를 즐겨찾기로 만들어 놓는 등 다양한 신호들이 쉽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만년필이나 필기도구를 구매해서 준비해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공부 중 행동이 쉬워지도록 타이머를 맞추고 정해놓은 곳까지만 공부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몇 주간 약속이 지켜진다면 원했던 물건을 나에게 선물하는 등 보상을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습관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면 시간보다 횟수에 신경을 써보세요. 단 2분 동안만 그 행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습관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 기반해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미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2번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레이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초집중의 저자 니르 이알의 메시지도 인용했죠. 모두가 습관을 만들어 나갈 때 꼭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행동엔 습관 혹은 루틴, 이 둘 중 하나로 나뉜다는 걸 말이죠. 첫 번째로 습관을 설명하자면, 어떤 행동들이 처음엔 불편하고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식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 만큼 편해지는 그런 행동들을 뜻해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도 무의식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신경을 써야만 하죠. 그런 행동들은 습관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일상 속 루틴이 되어 불편함을 무릅쓰고 하는 연습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며 몸에 익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행동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불편함에 나를 던지며 습관이 아닌 루틴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꼭 이해하세요. 이번 영상 20대의 100억 자산을 만들게 한 습관을 만드는 인사이트를 요약하자면, 습관의 중요성과 4가지 규칙을 이해하고 목표보다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신호, 열망, 반응, 보상으로 이어지는 순서 속 원하는 행동들은 더 쉽고 매력적이도록 시스템화하고, 반대로 그만두길 원하는 습관을 위해서는 행동이 더 어렵고 귀찮아지게 만들며 고쳐가기,
만약 행동의 지속이 어렵다면 시간보다는 횟수가 중요하니 2분으로 시작하기.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꾸준히 수월해지며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되는 습관인지 혹은 계속해서 어렵고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 루틴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며 나아가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는 말합니다. 저는 이 멘토들의 조언을 제 일상 속에 그대로 가져온 것 뿐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공부해야 할 새로운 분야를 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 방법들로 습관을 시스템화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간절히 원해왔던 꿈들을 이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미래의 나를 만드는 건 내가 매일 해나가는 아주 작은 행동들 안에 있다. 이런 말을 남긴 그레이스. 저는 이런 그녀의 솔직한 조언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생각법과 마인드셋에 대한 조언보다 더 현실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단 1%씩 나아지라는 제임스 클리어의 메시지. 동시에 그 결과는 1년 후에 내가 오늘의 나보다 무려 37배나 성장할 것이라는 인사이트는 새롭게 시작할 도전이 쉽진 않지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남은 건 시작뿐이죠.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남들을 볼 필요 없이 오늘 이뤄야 할 1%라는 숫자만 보면서 나아가세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주어진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 돼요.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고마워할 30분을 보내며 시작하세요. 이번 영상을 접한 수많은 시청자분들의 1%가 지금 이 순간 채워지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